우리 강사 교육과정 제3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금세 또 3주가 다가왔네요. 다음 주가 수료식입니다. 3주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웰스클럽 미션에 대한 이야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 홍보 플랫폼 서비스. 오늘 드디어 이제 BTS의 결합 상품 최종 홍보 플랫폼이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거 같이 소개해드리고 플랫폼 워크샵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럽 미션 추구에서 우리 활동 방향을 하나 진행할 텐데, 시작하기 전에 웰스클럽이 앞으로 이제 빠른 속도로 확산을 지금 시켜가려고 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웰스의 핵심이 풍요, 부를 같이 나눈다는 뜻인데, 부를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은 상업입니다. 상업. 네, 상업의 가장 핵심은 파는 겁니다. 네, 생산이 아니에요. 예전엔 생산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파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셀링 역량이라고 부르는데, 이 셀링 역량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오늘 가져왔어요. 이 책인데, 이 책이 나온 지는 좀 됐어요.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상당히 이슈가 된 책입니다. 정말 부를 일으킨 사람들의 그 전곡, 그러니까 핵심을 정확하게 찔러 제낀 거예요. 공병호 씨가, 유명한 공병호 씨가 그 부에 대한 이야기,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책을 읽고 완전히 멘붕에 빠진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를 이루는 방법이 완전히 다 틀렸다라는 것을 입증시켜 버렸어요. 네, 진짜 부를 이루는 방식이 뭔지를 이 공식대로 하면 돼요. 이제 문제는 이걸 할 수 있냐 없느냐의 문제죠. 네,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부를 이루려고 했던 것은 방향이 틀린 거야. 그냥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을 죽을 때까지 하다가 부라는 꿈만 꾸고 죽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이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2013년 출간이거든요. 그리고 10년가량 됐지만 2018년에 재출간돼서 불티가 났는데, 네, 20만 부 대박이 나고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멘붕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라는 이 이야기에 그 라인으로, 그 트랙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리고 맞아. 틀린 게 아니라 맞아. 이 사람 말이 맞아. 결국은 충격을 준 이야기가 됐죠. 정말로 부를 이루는 길을 찾아내는 책이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그 부를 이루었다. 자기개발 전문가인 공병호 씨도 열받게 만든 책이요. 그 정도로 아무튼 놀라운 책입니다. 이 비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실하게 부를 추구해 왔던 사람한테는 완전 벼락이야, 벼락. 가짜였다. 성실하게 부를 추구한다는 게 얼마나 가짜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현대판 노예를, 성실하게 부를 추구하는 사람을 현대판 노예라고 합니다. 네. 자,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은 이 부의 핵심 전략을 찾아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이제 핵심은 결국 부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추월차선, 서행차선이 있고 추월차선이 있는데, 추월차선으로 가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추월차선은 뭔가, 이 얘기잖아요. 결국 여기 나온 내용 중에 상당수가 다 맞는 내용인데,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냐는 거죠. I can. 못하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가 우리가 못하는 것들이에요. 대다수가, 대부분 사람들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다면,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포함이 된다면 우리는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현재 부의 독점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태어난 이래 가장
엄청나게 부의 독점이 이루어졌고 불균형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의 불균형이에요. 왕국 시대보다 더해요. 1%가 50%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부의 독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웰스클럽의 셀링 역량을 가진 전문가를 우리가 키워내는 것에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아무튼 이 책의 충격적 도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범하다는 것은 현대판 노예가 되는 길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두가 하는 일은 틀림없이 평범하다. 누군가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터뜨립니다. 그러면 결국 모두가 하는 일은 평범해진다. 뭐 이거는 대명제죠. 지금 우리가 전 세계 부를 이룬 사람들은 많은 실패가 있는 창의적인 일을 해냈던 사람들이에요. 창의적인 일이라는 게 사실 성공한 사람은 하나고 나머지는 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본다면 독특한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저는 이제 셀링으로 보릅니다. 셀링은 좀 더 광범위해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참여해도 괜찮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따르다가는 모두가 큰일 납니다. 현재 하는 일, 현재 부자가 아니면 현재 일을 그만둬라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하는 일 때문에 부자가 못 돼. 지금 하는 일이 당신을 지금 그 모습으로 만든 거야. 당신이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될 일을 하라는 거지. 지금 하던 일을 그만두고.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도 오류가 있어요. 왜? 우리 모두가 다 독특한 일을 해서 부자가 다 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70억 인구가 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안 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 될 일을 왜 얘기할까? 왜? 어차피 우리 다 달려도 1등은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니 현재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가지고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소수 나오긴 나겠지. 근데 모두가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왜? 1등이 10명이라도 그 중에서 또 경쟁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인 건 맞지만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은 현실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은 서행 과정이 아니라 초월이다. 이게 뭐냐면 최근에 아주 많이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 재테크를 성실하게 해나가면 부자가 된다. 많이 들었죠? 예. 그 얘기에 대해서 속임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안정성은 가질 수 있어요. 재테크를 어느 정도 하면 안정적으로 살 수는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형 부자가 되는 것은 이걸로는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부자는 누적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약적으로, 도약적으로 빵 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스티브 잡스가 폰을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만들기 전까지, 생산을 하기 전까지 스티브 잡스는 빚속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빚이 다 부채였어요. 그리고 제품을 꺼내서 판매를 시작하고 단 몇 주 만에 빚을 다 갚고 세계 최대 부자가 됐죠. 이게 뭐죠? 누적이 아니지. 누적이 아니에요. 급격한 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든 기업 경영이라는 것은 기업 생산과 판매는요 다 똑같습니다. 생산하기 전까지는 빚에 허덕이게 돼 있어요.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면 남의 빚 가지고 국가 부채 가지고 부채로 가지고 있다가 빵 터트려서 판매가 돼서 잘 판매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부가 이루어지죠. 이런 게 바로 일반적인 누적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는 기하급수 형태로 이루어진다. 직업과 같은 자영업으로는 부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이런 서행차선에 속한다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자, 서행 차선과 추월 차선을 비교해 보면, 자, 서행 차선을 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전략한다. 전략해서 부자가 되려고 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안정적인 것으로는 갈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를 얻으려고 자유를 판다. 특별히 공무원 되는 것이 주로 그렇죠. 공무원 되는 것은 자유를 파는 거죠. 네. 뭐 직장에 근무하는 것도 자유를 파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중적인 부의 길에서 서고 있다. 하겠다면 뭔가 될 것 같아. 예, 따보면 아니야. 예. 서행 차선의 선생들을 찾지를 못해. 아니, 서행 차선의 선생과 추월 차선의 선생, 구루를 구분을 못해. 그래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선생을 따라가는데 그게 서행 차선의 구루라면, 스승이라면. 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화를 따라간다. 그리고 투자를 해도 꼭 뒤떨어지는 곳에 투자한다.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서행 차선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추월 차선으로 가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어딘가를 이 중에 하나만 해도 돼요. 이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됩니다. 자, 첫째, 스포츠맨들이나 배우들, 연예인들은 유명세를 만들어 놓고 부가 이루어집니다. 네. 근데 자, 이 중에서 배우들처럼 유명세 만들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X, 우리한테는 X예요. 자, 이렇게 하나씩 체크해 가보자고요. 두 번째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나만 그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나만 뭔가를 개발했거나 나만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나의 부를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특별한 재능, 특별한 생각, 특별한 실행을 해서 가는 거. 여행 하나를 해도 그 누구죠? 전 세계 막 여행을 다니면서 책을 써낸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예, 대체 불가능한 그러한 앞장서는 유명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노동을 할 경우 시스템 수익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뭐 우리가 늘 잘 아는 얘기죠. 시스템 수익이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네트워크죠. 네. 시스템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 잘 보십시오. 자, 스탁 옵션으로 수익을 창출해라. 이거에 뭐 기여도가 있어야 스탁 옵션을 받지. 이것도 우리한테는 안 맞아. 빚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해라. 국가 빚을 받아다가 1%짜리 받아다가 3%짜리로 쓰면 수익이 되겠지. 근데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 왜? 망하면 아주 골치 아파. 팔로워를 통해 수익을 창출. 이게 유튜버야. 예. 유튜버를 통해서 유튜버들의 팔로워들을 만들어가지고 블로거들, 슈퍼 블로거들, 유튜버들, 인스타 이런 사람들이 팔로워를 통해서 받습니다. 이 팔로워는요, 꼭 그 유튜버처럼 조회수만 가지고 하진 않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플랫폼도 마찬가지죠. 저희 IM 플랫폼도 내 밑으로 유저가 많으면, 그러니까 이용자가 많으면 나도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더 많으면 수천만 원씩 가능하죠. 매월 가만히 있어도. 예. 이렇게 팔로워를 통해서, 그럼 팔로워를 통해서 가지려면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유튜브 플랫폼 밑에서야 팔로워가 생기죠. 인스타 안에서 팔로워가 생기고, 페이스북 안에서 팔로워가 생겨. 네이버 블로그 안에서 블로거 팔로워가 생겨. 올리온 우리 IM 플랫폼 안에서도 팔로워가 생기죠. 네. 그쪽 팔로워는 좀 고생스러워요. 유튜버, 인스타, 페이스북 팔로워들은 괴롭습니다. 왜? 내가 유튜버라면 컨텐츠를 매일 만들어야 돼요. 컨텐츠 딱 한 며칠만 안 올리면요, 그냥 수익이 그냥 바로바로 떨어져요. 그래서 유튜버들은요, 돈 많이 버는 유튜버들도요, 너무 힘들다고. 네, 정말 힘들대요. 정말 가만히 있어도 돈만 나온다면 안 하고 싶다는 게 전부 유튜버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경쟁이거든요. 이쪽에서 컨텐츠 계속 올리면 내가 안 올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조회가.
조회가 넘어가면 광고 기능이 작동이 안 되고 그럼 수입이 안 나오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 IM 플랫폼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IM 플랫폼은 내가 좀 수고해서 한 1년 동안만 수고해가지고 내 밑으로 한 300명만 다뤘다. 예, 그럼 그냥 300만 원씩 매월 나오잖아요. 예, 이건 노력을 안 해도 나와요. 물론 노력을 완전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관리를 좀 해야 되겠지만 그 유튜버들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팔로워 수익, 요 부분이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사업 시스템을 자산화, 이것도 우리에게는 별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IM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한 석 달 후에 500만 회원을 만든 다음에 판매하면 한 1000에서 2000억 받겠죠. 예, 이렇게. 이런 걸 자산이라고 그래요.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판매하는 거죠. 그 다음에 로열티 라이선스 시스템 임대. 요거는 현재 우리 이거 IM과 비슷해요. IM에서도 우리 플랫폼을 만들어서 분양을 해주고 수익을 계속 받잖아요. 또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분양해주고 비용을 받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에 많이 속해 있는 입장이죠. 근데 여러분이 저희 시스템을 써서 여러분이 또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또 여러분 밑으로 넣을 수 있는 것까지는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작권 컨텐츠 시스템 개발 운영. 요거는 이제 뭐 저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막 해당될 수 있을지도 할 텐데요. 그 다음에 자동형 유통 시스템. 요게 이제 요즘에 네이버 샵, 그 다음에 쿠팡,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쇼핑몰 시스템 속에다가 내가 좋은 상품을 골라서 클릭해가지고 얹혀놓고 거기다 홍보를 자동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어내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시스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이거하고 요 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되는 팔로워들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치 자산을 만들어서 수익 창출. 요것도 이제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천재들 말할 때 메이킹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드는 거,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거.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만든다는 것 자체도 뭐 플랫폼 하나 만들려면 몇 억은 그냥 순식간에 들어가요. 네. 그럼 온라인이 아니라고 상품이라고 치더라도 상품도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는 만들고도 어느 정도 우려 먹었는데 요즘에는 만들고 좋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만들었더니 너무 좋아. 그러면 카피가 3개월 이내에 완전히 시장을 씁니다. 그럼 첫 번째 만든 사람이 망해요. 두 번째, 만들어가고 카피가 안 됐어. 그럼 이건 안 팔리는 거야. 카피가 된다는 말은 이미 잘 팔린다는 거고, 카피가 안 된다는 말은 안 좋다는 거야. 이러나 저러나 망해. 잘 돼도 망하고 안 돼도 망하고. 예. 그러니 만드는 게 얼마나 위험 요소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투자인데 이런 거 지금 흔히 말하는 주식 투자부터 뭐 채권 투자인데 이것도 어려워. 왜 여러분 내가 하면 왜 거꾸로 가죠 항상. 예. 요 부분도 쉽지 않고 위험 요소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그 M&A 좋아 보이는 회사를 사가지고 잘 가꾼 다음에 파는 거. 이것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나 하지 안 돼요. 이거. 예.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서 지금 위에 있는 것들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했으면 이미 부자가 돼 있거나.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겁니다. 요거는 그 목돈 활용 복리는 부자용이 아니고 이 사람 말하기를 생활비 버는 수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걸로 부자 될 생각을 하지 마라. 복리돈으로. 그냥 생활비 창출하는 정도로 가라. 자, 마지막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플랫폼 비즈니스 시스템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우리 시스템하고 연관되어 있고 네이버 샵을 이용하는 거나 쿠팡을 이용하는 거나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나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어쨌든 하이 팔로워를 통해서 정기 매출 수익을 만드는 거. 할 수만 있으면 제일 좋죠. 네. 그 다음에 지속적 수익 창출 가능한 플랫폼을 잘 선택해야 되겠죠. 네. 제가 이게 쭉 살펴보니까 여기나 다 플랫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기가 얼른 봐도 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자가 적은 거지.
예, 추월 차선으로 가는 것은 뭔가 독특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럼 이 과정에서 이 저자도 계속 꼽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시스템 속에서, 그러니까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에 속하긴 해요. 근데 네트워크도 잘못하면 밑에 사람들이 금방 또 사라지고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서행 차선과 추월 차선을 한번 비교하면서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총 정리해 보면 대다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시스템 속에서 유저 팔로워들을 많이 창출하는 것도 지금 블로거나 유튜버들처럼 어려운데, 차라리 100여 명 정도 선에서 내가 확보할 수 있다면 정기 결제, 그걸 뭐 구독 경제라고 그러죠. 예. 구독 경제 시스템 속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소수의 수익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올바른 추월 차선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을 제시합니다. 추월 차선 5규칙. 자, 첫째, 욕구를 따라가라. 다른 사람을 잘되게 만들어라. 이건 뭐 기본적인 거죠. 이번에 우리 그 BTS하고 지금 올리온이 결합해서 하는 것도 결국 소상공인의 홍보 플랫폼이죠. 홍보 전용 플랫폼. 그래서 잘되게 하려고. 그래서 소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누군가를 잘되게 해라. 여러분, 누군가 잘되게 하는 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시작. 아니, 나도 잘되지 않고 있는데 남을 어떻게 잘되게 하냐고.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게. 나가 잘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근데 그 노력에 얼마나 우리가 남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일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뭔가를 잘되게 한다라는 건요, 예측이거든요. 예측이라는 말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측해서 그 예측대로 일이 되면 잘 되는 거야. 왜? 예측의 결과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측을 할 거 아니에요? 잘 되는 목표를 세워놓고 예측을 해 나갔는데 항상 보면 한 단계, 두 단계 넘어가면 내 계획대로 안 돼. 그래서 나온 말이 작심삼일이야. 그죠? 예. 하다 안 되면 또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욕구의 규칙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기획과 비슷한 말이 뭔지 아세요? 예측한다라는 말이 기획한다는 뜻인데요. 그와 비슷한 말이 하나 있어요. 통밥. 통밥을 불린다고 그러잖아요. 조금 고급스러운 말로는 통찰. 통찰하고 기획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기획은요, 논리적 수순을 따라서 하나씩 생각을 해서 다음 단계를 찾아가는 거고요. 통찰은요, 탁 보면 잘 될 거 안 될 거가 보이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예. 근데 사실은 통찰은 기획의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순식간에 뇌가 그 상황을 순식간에 파악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순식간에 결정을 내리는데 사실은 내 뇌 안에서는 기획자가 거친 모든 기획 과정을 다 한순간에 거친 거예요. 물론 그때도 가끔 통찰이 뛰어난 사람도 가끔 틀릴 때가 있어요. 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이 숨어 있을 때, 주요 변수가 숨어 있을 때 못 볼 수가 있거든. 그런 것 빼고는 웬만한 것은 통찰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고 그 분야에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할 만큼의 정보들이 다 몸에 체험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잘되게 하려고는 잘되게 할 수 있는 예측, 기획, 그리고 통찰을 할 줄 알아야 잘 되는 거예요. 절대 잘 되는 게 아니죠.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진입의 규칙이에요.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어디 가서 뭘 하다가 저거 너무 어려워.
이러면 이거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너무 쉬워. 그러면 누구나 해. 그래서 진입 규칙에는요, 진입 장벽이 높아야 나한테 기회가 와요. 근데 사람들은 대다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진입 장벽을 낮춘다라고 말하는 것은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소리고, 경영자 입장에서 진입 장벽이 높아야 돼요. 그러나 이 높은 진입 장벽이 소비자한테는 쉬워야지. 예,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자꾸 착각해. 예, 내가 쉬우면 분명히 나는 소비자야. 내가 어렵다 그런데 대부분 다 어려워. 그럼 나는 경영자, 운영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대중적인 선택은 그냥 대중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통제입니다. 내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자,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내가 가질 의결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온라인 플랫폼은 어때요? 분양받는 순간부터 내 거야. 그렇죠? 쇼핑몰 분양받으면 분양해준 사람하고 관계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 운영하면 돼. 지금도 저희 분양받으신 분들은 지금도 자기 사업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돈 들어온 것만 갖다 주면 돼. 네. 이렇게 내가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대상대로, 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말로 하면 분양의 개념이죠. 그런 것이 바로 내가 의결권을 갖는, 내가 온라인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분양받는 건 가능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가 이제 운영하는 것은 내 사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규칙인데요. 이건 이제 시스템 수익을 말합니다. 시스템을 만들어 두면 이게 다른 말로 딱 한마디, 구독경제. 구독경제. 다시 말해서 매월 국가 세금 내듯이 매월 세금 내듯이 납부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들. 매월 납부하는 어떤 시스템 속에서 내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돼. 온라인 플랫폼 시스템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플랫폼을 빌려다가 내 밑으로 회원은 구축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놔야 돼.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카페인데, 대박난 카페인데, 커피를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구독 경제가 아니지. 올 때 오고 안 올 때 안 오니까. 그런데 이 가게에서 어떻게 했냐면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커피 컵을 판 거예요. 컵을 파는데 컵 하나가 5만 원이야. 왜 컵을 5만 원 주고 사냐 그러니까 이 컵을 산 사람이 이 컵만 가져오면 커피는 공짜야. 솔직히 커피값 넣으면 안 되거든. 그럼 얼른 생각하면 이 사람이 매일 아주 죽치고 앉아서 커피를 마신다? 직장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럴 거 아니에요. 실제로 5만 원짜리 커피 가지고 한 달치를 먹는데도 실제로 5만 원을 넘기면 손해겠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이 커피 가게가 완전 초대박이 났습니다. 프랜차이즈 막 전국으로. 완전 생각 완전히 전환시킨 거 아니에요? 구독 경제인 거야. 매월 5만 원씩 내거든. 야, 커피 가게가 구독 경제가 되잖아요. 매월 돈을 내는 사람이 존재하니까 이 가게는 그냥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든다면 어떤 가게는 또 이렇게 했대요. 이걸 본따라서 고기를 구독 경제로 만들었대. 고깃집인데 이 사람이 와서 한 달에 10만 원을 내면 고기를 이만큼을 아예 그냥 냉장고에 자기 칸을 만들어 준대.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와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걸 구독 경제로 돌린 거지. 사실 구독 경제 그러면 우리 무제한 뭐라 그러죠? 네, 무한리필. 네, 무한리필식으로 하는 건데 그거를 구독 경제로 바꿔놓은 거죠. 네, 일본에서는 구독 경제를 만들어내면 안정적이고 부자가 되는 거고 못 만들면 계속 영업을 해야 되는 거야. 괴로운 거야 매일매일. 네, 그래서 이 구독 경제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 미션이다.
저도 사실은 이 플랫폼 만들기 전에 이 플랫폼을 만들면서 시작했던 이야기가 바로 플랫폼 구독경제, 매월 정기결제 형식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걸로 결정을 한 거죠. 그 다음 이제 규모의 규칙입니다. 확장의 제한이 없어야 된다. 이런 요소들이 추월차선의 5가지 규칙이다. 추월차선 운전자의 핵심 역량을 이제 실행으로 봅니다. 생각했으면 실행을 해라. 근데 저는 여기에 하나 덧붙이고 싶어요. 여기 위에 실행의 위험성이 크거든요. 무조건 실행하면요 실패율이 높아요. 저는 제 말을 한번 기억하시고 앞으로 실행을 할 때는 제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한 20년 전부터 이 실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 나름 철학을 갖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길. 실패할 일은 처음부터 안 한다. 네. 저는 이 철학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말은 맞는데 뭐가 해결돼야 될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실패할 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죠? 어떻게 알지? 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실패할 일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을 제시하면 되죠. 예. 그럼 제가 지금부터 제시해 드릴게요. 자,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인가요? 여러분 23전 23승은요 우연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에요? 그거 아니죠. 그거는 전술과 전략에 의해서만 나오는 거죠. 즉 계획에 의해서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안 좋은 쪽에서 볼 때는요 이렇게 폄하를 해요. 질싸움은 슬슬 피해간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 질싸움을 해갖고 인생을 쫄딱 망하냐고.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질싸움인지 아닌지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걸 몰라? 그걸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실패할 일인지 아닌지를 알까? 예, 간단해요. 자, 한 3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확신이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나만의 확신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다 확신이 가득 찰 정도로 정말로 모두가 신뢰하는 일이냐. 왜냐하면 보통 성공 제품 뭔가 하나를 만든 사람은요, 이건 무조건 된대. 네,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해도 된대. 남편들 그래야 안 해요. 뭐 하나 좋은 거 하나 가져오면 무조건 된대. 그리고 좀 있으면 날라먹어. 네, 이렇게. 그래서 모두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정말 그것도 전문가예요. 예, 전문가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고 정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자기 자신이 잘 모를 때 하는 일이죠. 근데 이제 2번째 방식은 자기 자신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이게 뭐 사기, 뭐 이렇게 남의 말을 듣고 뭘 일을 했다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남의 말을 듣고 내가 했다가 잘 안 되면 원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원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누가 무슨 제안을 하면 그날로부터 마음에 드는 일이면 그날부터 내가 연구를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연구해서 내 선에서 이건 되겠다라고 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거죠. 즉 내 눈에 하나라도 행간이 벌어져 있어. 이 사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저는 보류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복권 사업을 한번 누가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들어가죠. 보니까 괜찮은데 파고 들어갔죠. 파고 들어가니까 어디서 걸리느냐. 내가 내 눈에서 벗어나는 구간이 어디냐면 한국에서 복권 신청을 하면 미국에서 복권을 보내오는데 이 사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전부 이제 데이터를 찾아서 축축축 파고 들어갔더니 이제 그 사이에 내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은 투자를 받았어요. 한
수억을 받아가지고 놓고 이제 시작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검사를 하는 중에 이 사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파고 들어갔더니 결국에는 연결고리가 없는 거야. 여기서 신청을 하면 이 정보가 미국의 복권 그 가게로 가고 가게에서 복권을 출력해가지고 일이 보내주는 거예요. 완전 이건 오프라인이고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추적했더니 그 업체에서는 그래서 우리도 알고 대비를 했다 해가지고 대비가 뭔지 아세요? 법무법인에다가 얘기해가지고 법무법인의 책임을 져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법무법인 책임 뭐 태평양 같은 뭐 이름이 쫙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 대부분 거기서 믿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또 추적에 들어갔어요. 추적해 들어가가지고 법무법인까지 질문을 다 해 들어갔죠. 태평양에서 모른대. 결국은 거기서 함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받은 돈을 다 돌려주고 정리를 딱 했더니 한 달 만에 그 대표가 구속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최소한 내 논리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의 로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모르고라도 했으면 절대 남 책임 돌리지 말고 내가 결정한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세 번째는 그 분야에 가장 뛰어난 전문가 있죠. 일단 내 선에서는 안 보이니까 정말 그 분야에 뛰어난 전문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구루라고 그러죠. 스승. 근데 그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 만나기가. 이해관계가 없는 구루여야 되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요. 안 좋아도 그냥 하라고 그래. 자기한테 수익이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꼭 기억하실 일이 다시 한번요. 실패할 일은 어떻게 한다? 처음부터 안 한다. 꼭 처음부터 안 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실패할 일인지 아닌지를 미리 아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이 있어요. 사기 안 당한 사람들은 대다수의 이 사업 로직 파악을 정밀하게 합니다. 저한테 사업에 대한 수없이 많은 제안이 많이 들어와요. 제가 지난번 당산동에서 한 150평짜리 그 공간에서 계속 세미나를 했는데 한 1년 동안 1000건이 넘는 제안이 들어오더라고요. 세미나 한번 끝나면 줄지어 서서 상담을 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1000건 중에 단 한 개도 내 로직을 통과를 못했어요. 단 하나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가졌더. 러시아에서 드론 아주 대형 드론, 농약을 뿌리는 대형 드론을 가지고 와서 이거 5억을 투자했대. 그래서 와서 이거 같이 하자고. 제가 검색을 잠깐 해봤죠. 그랬더니 이미 드론 시장은 러시아 드론보다 전 세계 다른 드론들이 훨씬 더 앞장서 있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딱 갖다 줬더니 5억 날렸다고 울고 날렸다. 아니 어떻게 그런 자료도 조사 안 하고 들어가냐 이 말이죠. 결국 그때 1000건 이상의 상담을 받으면서 정보만 계속 준 거야. 이 사업이 왜 안 되는지.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될 일을 될 일처럼 믿고 한다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제가 책을 좀 겁나게 많이 읽었잖아요. 그게 정보량이 다른 사람에 비해 좀 많긴 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정보가 하나 오면 저는 그에 관한 정보 수백 개가 같이 떠오르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판단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저를 만난 이상 앞으로는 절대로 실패할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더라고. 그러면 실패할 일을 안 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기껏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언제 기껏 그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냐고. 자, 거기에 또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대안이. 실패할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거든 가만히 있지 말고 실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실습을 해라. 실습은 투자가 아니야. 실습도 안 한 채 해보는 게 문제지. 그래서 자, 실패할 일인지 아닐지 실패한 일이라면 안 한다. 좋아. 모르겠다. 그럼 알아봐. 그리고 마지막에 실습을 해봐. 자, 실습만큼 확실한 게 또 있어요.
그렇죠?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정말 저를 만난 기념으로 다시는 좀 실패하는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이게 제가 정말 많은 사람이 하고 싶어요. 왜? 실패 한번 하면 얼마나 많은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지 정말 가슴 아파서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부의 초월 자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책과 함께 저의 올려 미션을 한번 같이 드린다. 웰스 클럽의 미션을 드린다고 하면 시스템의 규모만큼 부를 얻는다. 구독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라. 네. 가만히 있어도 수익이 발생하는 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네트워크도 하나의 시스템 중에 하나긴 하지만 지금 네트워크 시스템이 이게 문제가 있어요. 네트워크 시스템이 무너지면 그냥 몽땅 무너져 버려. 아래 막 그 라인이. 그죠? 한꺼번에 퉁치고 다 나가버리고. 근데 대려 팡팡 구조는 내 선에서 200명을 해놨어요. 무너져 봐야 1명, 2명 이렇게 무너지지 100명이 영향을 받아서 따라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좀 힘들더라도 내가 남의 힘으로 들어오는 거 말고 네트워크는 뭐냐면 내 밑에 사람 하나 잘 쓰면 내 힘이 아닌 다른 사람의 힘으로 와. 그 말의 뜻은 뭐예요?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사람의 수익을 내가 가져온 게 아니고 이 사람 힘 때문에 가져왔잖아. 그러면 떠날 때도 어때요? 이 사람 하나 사라지면 그냥 내가 만든 아성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되려 팡팡 구조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밑으로 내가 만든 구조물이 낫다. 근데 여기서도 보세요. 1, 2만 원짜리 구독 경제와 100만 원짜리 구독 경제와 어느 게 더 안정적일까요? 1, 2만 원짜리 안정이요. 왜? 이건 떨어질 일이 별로 없거든. 근데 100만 원, 200만 원짜리는 이게 뭐 너무 변동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1, 2만 원짜리의 구독 경제, 내 밑으로 결제자들을 만들어 놓는 거. 이것이 가장 안정적인 수익 창출 방법이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자금이 있으면 이 방법을 쓰지 않아도 돼요. 자금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투자. 근데 이 자금도 빌린 자금이 아니라 여유 자금이면 우리 주식의 대가 누구죠? 버핏처럼 그렇게 좋은 주식에다 그냥 묻어 놓으면 시간이 가면 돼요. 지금 이 시기가 주식이 지금 왕창 떨어져서 지금 돈이 있으면 딱 좋은 때인데 이때 돈이 없는 거예요, 다. 예. 참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비에 누가 봐도 기회인데 이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부를 만드는 일에 좀 주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나만의 플랫폼, 즉 내 밑으로 회원 유입을 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밑으로 결제자가 일어나는 플랫폼. 이거는 지금 전 세계에서 저희 것만 유일하게 지금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판매잖아요. 그게 누군가에게 판다라는 것이고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파는 것이고. 근데 다행히 우리는 두 가지 다 충족하게 돼 있습니다. 자, IM 플랫폼은 내가 이 플랫폼을 팔아서 구독을 만들 수도 있고, 두 번째,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상품을 팔 수도 있고, 둘 다를 만족시키는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웰스 클럽에 들어가는 방향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부의 초월 차선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정리해봤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네, 여러분들이 이후 남은 생에 있어서 하나의 방향을 잘 잡아두고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